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YIMBY 운동과 주택정책, 2024년 대선을 앞둔 논쟁, 그리고 부유한 미국인들의 2024년 대선을 앞둔 재산계획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YIMBY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YIMBY라는 단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운동은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 운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IMBY의 뜻을 살펴볼게요. YIMBY는 Yes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우리 동네에 새로운 주택 건설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NIMBY는 Not in my backyard로 우리 동네에는 새로운 개발을 반대한다는 뜻이죠.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NIMBY 운동이 우세했지만 최근 YIMBY 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단순한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YIMBY 운동은 바로 이러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운동입니다. 최근 YIMBY 운동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주택 정책과 맞물려 이 운동이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30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주택 가격을 낮추고 생활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주택 정책은 YIMBY 운동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함으로써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미국 전역에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YIMBY 운동가들은 해리스의 정책을 지지하며 전국적으로 YIMBYS for 해리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더 많이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리스의 공약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YIMBY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YIMBY 운동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특성을 훼손하며 저소득층을 쫓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NIMBY 운동가들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면 교통 혼잡, 환경 파괴, 그리고 지역 사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구역 규제와 개발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YIMBY 운동은 민주당의 주요 정치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해리스의 주택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부 YIMBY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 토지에 더 많은 건물을 짓는 정책을 제안했죠. 이는 YIMBY 운동과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저소득층 주택 개발이 교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YIMBY 운동과 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따라서 한국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유층이 어떻게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부유한 미국인들이 잠재적인 재산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탁과 평생증여 같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왜 이런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왜 부유한 미국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재산 보호에 나서고 있을까요? 2024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재산세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인당 약 1,361만 달러까지는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2025년이 되면 이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더 많은 재산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게 될 경우 상속세 규정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유한 계층은 사전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먼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이란 자산을 특정한 조건 아래서 관리하는 법적 구조로 이를 통해 자산을 세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 불가능 신탁은 일단 자산을 넣으면 신탁 설정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자산을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탁에 넣어둔 자산은 이후 상속세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평생증여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평생 동안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 사람당 최대 18,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가족들에게 미리 자산을 나눠줌으로써 재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선 전후에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재정 고문들은 고객들에게 지금 당장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을 설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신탁을 설정하거나 큰 증여를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며 이러한 전략이 불필요하게 시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대선 결과가 예측과 달라져 상속세가 크게 변하지 않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신탁에 들어간 자산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은 부유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재산 계획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상속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책과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신탁과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잠재적인 상속세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